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자식은 마음의 뼈를 갈아서 키워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단에 오래 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하고 제 친구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정말로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경이롭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학습 방법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 오래 쓰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니까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은 마음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아프다고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명 중에 많으면 2명이고 한두 명은 자폐증이나 공황장애나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약간 지능이 낮거나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과거에는 사회에 묻혀서 못 본 건지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세월 동안 이게 자꾸 사회로 나와서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요. 부모님이 정말로 많이 정성을 쏟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점여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식을 키운다라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마음의 뼈를 갈아서 키워야 한다. 사람의 몸에는 두 개의 뼈가 있다. 동물의 뼈와 마음의 뼈다. 부모는 마음의 뼈를 갈아서 자식을 교육시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대는 1950년에서 60년대에 태어났다. 그 시절은 워낙 가난해서 다들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까닭에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를 하거나 고시에 합격해서 얼마든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요즘은 그 시절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일은 거의 없다. 요즘의 대학 진학은 수능 시험만 보고 입학하는 정시와 고등학교 종합학력평가제에 의해 진학하는 수시 제도가 있다. 수시는 공부를 좀 못해도 스펙을 쌓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부모의 지원으로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 유명한 강사를 만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1년에 수천만 원씩을 쓴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수시제도로 이루어졌다. 노무현은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해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훗날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판검사가 되려면 대학은 물론 학비가 비싼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지금의 제도라면 당연히 노무현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판검사도 될 수 없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지들 좋아서 낳아놓고 제대로 키워주지 않는다며 원망한다고 한다. 배은망덕하고 몰지각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낳았으면 잘 기르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낳지 말자는 생각 때문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4, 5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줄줄이 낳아서 어떻게 다 키워냈을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자식은 심골로 키운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척추가 휘고 허리가 굽고 손발이 다 닳도록 농사를 지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그것까지는 좋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줬으면 됐지. 자식들에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를 이만큼 키웠다고 자랑처럼 말한다. 사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식들에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로 자식들의 환심을 사려는 건 잘못이다. 이런 말로 머리가 다 큰 자식들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봐도 당연한 일인데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말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가려서 해야 하고 교육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부모는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는 2개의 뼈가 있다. 그것은 동물의 뼈와 마음의 뼈다. 부모가 뼈 빠지게 노동하면서 자식을 기른 뼈는 동물의 뼈를 간 것이고 자식을 향해 마음으로 간 것은 신뼈이다. 부모는 신뼈를 갈아서 자식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이처럼 자식을 키울 때는 마음의 뼈를 갈아야지 동물의 뼈를 가는 것은 미련한 부모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부모가 동물의 뼈를 갈아서 노동으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말은 동물을 키웠다는 말이고 부모가 마음의 뼈를 갈아서 자식을 키웠다는 말은 진짜 사람으로 키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지 말고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가? 부모들이 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자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직 돈과 자동차와 집이라는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성과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위해 국가도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만 한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자식은 마음의 뼈를 갈아서 키워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뼈에는 2개가 있었네요. 동물의 뼈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신뼈, 마음의 뼈지요. 네, 우리가 노동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동물의 뼈로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은 마음의 뼈, 신뼈로 키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죠. 내가 왜 일하는 줄 알아? 너 학교 보내려고. 야, 내가 너 학원 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그것은
그냥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어학원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잠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서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봤나요, 요새? 월, 수, 금 가서. 근데 이제는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잘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게임처럼 학습을 하는구나. 참 좋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컴퓨터를 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봐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집에를 다시 돌아가고 학습에 대한 효과는 예전보다 참 좋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딜레마에 빠졌었던 게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면 학습적인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아이들하고의 유대관계, 마음과 마음으로 뭔가 전화하는 관계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은 누가 만져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라는 것은 학습적인 면이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내보냈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요. 우리 아이 교육비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들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일을 끝내고 집에 왔었을 때 정서적인 면을 또 많이 만져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 입장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좀 이렇게 다독다독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의 사회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회의 어른이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따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소개 잠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입니다. 저자는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오늘은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에서 3부, 사람의 에너지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에서 이야기를 가져와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